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97 한방건강상담 이천규입니다. 잠이 부족한 아이는 말이죠. 제대로 잠을 많이 자는 아이에 비해서 이 비만이 될 확률이 2배나 높다. 이런 또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의 그 특정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어린이의 그 소아 비만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댁에서 수면 환경을 좀 잘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밤 10시 이전에 꼭 잠을 자도록 하고 또 하루에 9시간 이상 푹 이렇게 잠을 자도록 해주면은 아이들 또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지고 성장판도 제대로 가동이 돼서 키가 크는데도 아주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897 한방건강상담 해우소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과 함께 또 여러분의 궁금한 전화를 받겠습니다. 이용하실 전화 2102국에 7777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은 샵을 누르고 8970번 8970으로 간단한 질문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동시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FM 89.7MHz 원음방송, 그리고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 또 각 지역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897 한방건강상담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어떤 증세인가? 우선 정의부터 좀 해주십시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별 이유가 없이 배가 살살 아프거나 또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설사를 하기도 하고요. 가끔씩 변비가 되기도 하고요. 복부가 불쾌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차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일단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같이 이렇게 특별한 장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설사, 변비, 복통, 복부의 불쾌감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20에서 3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한 상태에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환자분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뚜렷한 원인이 없지만 보통은 장의 운동 이상이나 스트레스 또는 음식에 대한 알러지, 또 장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부조화 등이 이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 환자분들이 보통 가족력이 좀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특효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한방적인 변증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한방적으로 볼 때 말이죠. 과민성 대장 증상의 종류 또는 그 치료 방법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각 환자의 특징에 맞춰서 변증을 해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가장 큰 게 긴장이나 스트레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 쪽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저희가 칠정설, 기체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약재들을 쓰면서 소화 기능을 좀 도와주고요. 네. 또 몸이 많이 차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장하고 비장의 양기가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조금만 추워지거나 배에 에어컨 바람만 쐬도 설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 이런 분들은 비장과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를 써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제 먹는 음식 계통이 너무 기름지거나 또 술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위장 계통을 일단 다스려주는 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은 매우 불편하기는 한데 사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은 반드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셨을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곤란함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변증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건강상담.
첫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작년, 딱 1년 됐거든요. 네. 직장암 수술한 지가. 위장암 수술하셨어요? 직장암. 직장암. 네. 네, 장에 관련 것으로군요. 예, 예. 예, 직장암 수술한 지 수술. 1년인데. 예, 1년 되셨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예, 대변을 보는데. 예, 그 저녁, 전날 저녁에 네, 변비약을 복용을 안 하면은 예, 힘이 들어가지고 대변을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예. 보면서 힘이 예.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완화시키려고 변비약을 계속 먹거든요. 전날 네. 자기 전에. 예, 이제 먹고 나면은 이제 몇 분씩 놓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요즘 들어가가지고 그 변비약을 먹어도 예, 또 계속 그렇게 힘이 들게 배변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 한방으로 무슨 적절한 변비 치료가 있나 네, 싶어가지고. 저 비원은 매일매일 보시긴 합니까? 예예. 매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네. 힘들다 이거죠? 예예. 조금씩 나오면서 너무 힘들가지고. 네, 힘들면서 이제 매번 누구 또 지변을 처리하고 나면은 네, 이제 항문 주위가 따갑고 이렇게 막 쓰리고 이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피하려고 네, 이제 변비약을 이제 하루 전날 그러시고. 먹고 나면은 네, 이제 조금 이제 변이 많이 나오면서 한 몇 번 누고 나면은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그것도 이제 계속 변비약을 먹으니까 예. 또 그것도 또 다른 또 증상이 네. 또 나면서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자, 김 원장께서 좀 자세한 답변을 주실 겁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1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하셨다고요? 예예. 절제를 많이 해내셨나요? 절제를 그런데 그 의학 상식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거든요. 그 직장암 수술하시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변비가 없으셨어요? 그럼 뭐 가끔 한 번씩 있는 변비 그런 거는 뭐 보통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심하진 않으셨고요. 예예. 지금 그 매일같이 변비약을 저녁 때 드신다고 했는데요. 예예. 변비약을 안 드시면 전혀 못 보시나요? 변비약을 안 보면은 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힘이 들고 그러면은 항문 주위가 또 이제 헐게 되고 그래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변비약을 계속 먹고 잤어요. 변비약을 안 드시면 예. 그렇게 자주 조금씩 나올 때 예. 그 변이 많이 딱딱하셨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딱한 편이죠. 좀 딱딱한 조금씩 편이요. 말하자면은 아주 가늘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추위나 더위 중에 뭐 많이 타는 게 있으세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죠.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편이시고요. 예. 되게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볼 때요. 예. 그 여성분들에게서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 그 여성분들의 변비 또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이후에 생기는 변비는 예. 어혈을 생각을 합니다. 어혈이라고 예. 하는 것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뭐 어디가 뭐 아프거나 이랬을 때 뭐 근육이 뭉쳐도 어혈이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어쨌든 깨끗하지 못하고 좀 탁한 피가 고여있는 상태를 어혈이라고 보는데요. 예. 암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어혈이 생긴다고 봅니다, 몸으로. 예. 그랬을 때 어혈이 있을 때 변비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여자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통의 그 변비로 시작이 되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변비약을 지금 계속 드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변비약을 드셔도 잘 반응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게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요. 예. 변비약은 일종의 설사를 시켜주는 약이에요. 예. 그래서 대변을 묽게 만들어주고 장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안 되게 하면서 빼주는 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설사를 많이 시키면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예. 우리 몸에는 진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에 촉촉한 물기가 되는 우리 몸에 영양물질을 주는 진액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설사를 많이 시키면 진액이 없어져 버려요. 예. 진액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대장이 건조해집니다. 예. 그래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변비약을 오래 상복하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진다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변비약을 물론 아주 급하실 땐 드셔야 되지만 예. 평소에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요.
예. 식사 습관으로는 일단 식이섬유 계통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예. 식이섬유 계통으로 말린 나물들이나 시래기나 이런 계통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예. 예. 한약을 드실 때는 이런 계통에는 뭐 사물탕이라든지요, 이런 예. 사물탕 같은 약에다가 어혈을 풀어주는 약들을 쓰면 예. 변비가 의외로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술을 좀 드실 수 있으시면 예. 포도주 같은 거를 저녁에 한 잔 정도씩 드셔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 안에서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해줘요. 예. 예, 그래서 어혈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약간씩 붉은 계통의 와인이나 이런 거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분의 경우 혹시- 직장암을 수술하셨는데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뭐 그 직장암에 대한 검사는 꾸준히 하시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음주를 과음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 소주잔이나 이런 거로 한 잔 정도씩 이렇게 드셔도 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민간 약재 중에서 홍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화. 예. 그런 거를 이제 뭐 약수를 좀 담가 놓으시고 예. 한 잔 정도씩만 이렇게 드셔 주셔도 도움은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한약을 드시는 게 이 직장암 이후에 생긴 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예. 네. 그럼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지어 먹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 변을 조금 변통을 해줄 수 있는 약들을 같이 쓰시고요. 예. 거기에 이제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기 때문에 몸 안에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약재들을 좀 같이 보강을 해야 되겠죠. 맹문동이나 이런 약재들 같이 써서요. 그렇게 예. 되면은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고가 되셨죠? 예. 술은 네. 한 잔씩 와인 같은 거 와인 먹어도 같은 되고요. 것은 예. 작은 소주잔으로 예.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 대신 이제 수술하신 부위에 이상이 없고 이런 걸 확인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예. 그 요즘 와가지고 네. 변비약을 먹어도 네. 막 그 계속 변을 보고 이제 뭐 하여튼 하루 한 아침에 한 20분 정도 네. 그렇게 화장실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막 속이 막 쫙 다 비어 있는 예, 느낌이고 그렇죠. 네. 막 허기가 질 정도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지 않게끔 그 대신에 또 변을 보시고 나면은 또 그만한 또 음식 섭취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속히 한의원을 찾으셔서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과 변통을 해주는 약을 같이 써서 처방을 받아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55이고요. 55이고 예. 키와 몸무게는요? 예, 키는 1m 64고 몸무게는 58kg입니다. 네, 58kg. 예. 네, 혈압은 정상이시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혈압약 복용하는 건 없고 아직. 예. 네. 자, 어떤 증세인가요? 저는 손발이 차고요. 예. 배가 상당히 차요. 배도 차고. 예. 배가 차면은 설사를 자주 하게 될 텐데, 설사는 어때요?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에 염증이 있다고 그래갖고요. 예. 그 위장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위장약 복용하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만성 비염이 있어요. 만성 비염. 예. 네. 그러니까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위장약을 복용하고 계시면서 만성 비염이 있다. 이런 증세죠? 예. 그리고 피곤하면요. 네. 피곤하면 코피가 자주 흘립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피곤하면은? 저 아침에 코 풀 때요. 아침 세면할 때, 코 풀 때? 예, 풀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오른쪽입니까? 왼쪽은 괜찮고?
예, 예. 아, 네. 자, 여러 가지 증세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지금 164에 58kg 되시고요. 예, 예. 손발이 많이 차고 배도 차고 소화도 안 되시고요. 예, 예. 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뭐 기운이 없다든지 귀가 윙윙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명은 있어요. 이명도 있으시고요. 예, 예.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이명은 무척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고요. 수년 된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그러세요? 만성 비염도 있으시고요. 예, 예.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음식이 잘 들어가시나요? 잘 땡기세요? 입맛은 괜찮으세요? 아, 입맛은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수준에서 특별히 좋지는 예. 않고요. 예. 네. 지금 제가 뭐 환자분 체격을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좀 체격 자체가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그런 형태의 체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만성 비염도 있으시고, 코피도 피곤하시면 나시고, 특히 오른쪽에서 나시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비장의 기운이 약한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운이 좀 몸에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요. 선천적인 거는 이제 뭐 부모님한테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후천적인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그거를 영양물질을 뽑아서 만드는 건데, 그 후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비장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기가 허한 증상이 와요. 기허한 증상이 오면서 이게 더 심해지면 양기까지 허해지는 증상이 오시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증상에 지금 거의 접근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약합니다. 예, 그리고 코피가 꼭 오른쪽에서만 나신다고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인체에서 볼 때 왼쪽 오른쪽을 가를 때 오른쪽을 좌측을, 왼쪽을 혈로 보고 우측을 기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측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은 기에 관계된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코피가 오른쪽에만 난다는 것도 이제 기허한 증상에서 생기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보중익기탕이나 뭐 삼출건비탕 이런 비장 기운을 올려주고 전체적인 몸에 진기를 생성시켜주는 약재를 드시면은 몸에 굉장히 좀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 그냥 자택에서는 좀 복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인삼을 달여 드셔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집에서 생강을 좀 썰어가지고요. 네. 생강을 좀 말리세요. 아, 생강을 말리면 그걸 말린 거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인삼하고 건강을 좀 같이 달여서 드시면 좋은데, 건강을 달이실 때는 인삼을 만약에 한 10g을 넣으셨다. 그럼 건강은 한 3g 정도만 넣으셔서 차처럼 따뜻하게 달여 드셔도 일단 임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단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미 이런 증상은 어떤 실증, 즉 갑자기 어디 몸이 아파지면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기가 허약해지면서 생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치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잡는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고 또 꾸준하게 한약을 치료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잘하셨죠? 아, 예,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터넷 상담입니다. 34살의 여성입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항상 코감기가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콧속이 건조하고 간지럽고 콧물도 많이 흐릅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고는 있는데 약도 잘 듣질 않아서 코감기가 걸릴 때면은 고생을 합니다. 한방으로 코감기를 말끔히 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감기가 갈수록 더 아주 지독해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증상이 보면은요, 간지럽고 콧물도 많이 흐르고 콧속이 건조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알러지성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같이 들어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에 재채기까지 많이 하시면은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콧속이 건조하면 대부분 다 재채기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실 확률이 높고요. 비염 중에서는 크게 2가지를 갈라줘야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콧물이 맑게 흐르냐 아니면 찐득찐득하게 막히냐, 이 2가지를 일단은 가릅니다. 그걸 가르는 이유가 이 병 자체가 몸이 허약해서 온 병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이 실하게 차 있는 경우냐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온 그 병사가 실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몸이 허약하신 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폐기가 폐장할 때 우리 호흡기 폐의 기운이 약한 분에 속하게 되고요. 네. 콧물이 맑은 콧물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이진탕 계통의 약들을 쓰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폐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인삼이나 황기 또 뭐 사삼 같은 거 약간 넣어주시고요. 이진탕 쓰고 이렇게 하면은 증상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 특징이 말끔히 고칠 수는 없느냐, 완전히 다시는 재발하지 않느냐, 네. 이거는 조금 본인의 욕심을 거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100% 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증상 자체를 호전을 시켜서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를 치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증상이 다시 안 좋아질 때는 그때 맞게 또 처치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콧물이 흘릴 때 콧물을 말려주는 약 이런 계통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콧물이 나고 코가 간지럽고 하느냐 이 원인을 찾아서 쓰기 때문에 네. 한 방으로는 굉장히 비염이나 코감기 이쪽 계통이 치료의 효과가 우수한 편입니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33살이고요. 네. 키가 158에 네. 이제 몸무게가 58kg 나갑니다. 58kg 나가시고요. 예. 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나가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네. 어떤 증세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변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변을 시원하게 보지를 못해요. 2번, 3번에 나누어서 이제 볼 때가 많고요. 네. 근데 변이 딱딱한 편이 아니고 변이 항상 묽은 변이거나 아니면 형태가 잘 안 날리는 그런 설사 비슷한 거 있잖아요. 늘 그래요? 사시사철 그렇습니까? 예,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거의 그래요. 네. 예, 그렇고요. 네. 그러고 이제 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 아침에 자고 나면 몸도 무거운 것 같고 이제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붓기가 네. 많은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가 많이 차는 편이에요. 아침 때만. 아침에. 예. 예. 자, 심한 변비 같지는 않은데 변이 이제 묽게 나오면서 또 시원한 감이 떨어진다. 예. 실례지만은 기혼이십니까? 미혼이십니까? 예,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자녀도 있으시고요? 아니요, 아직 얘는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5년 되셨는데, 네. 이 면에도,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자녀 문제로. 예, 제가 지병을 갖고 있는데요. 다낭성 난포증 후군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예. 이제 원음 방송에 하던 예. 다낭성 난포증 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네, 오늘 그거보다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김준명 원장께서도 답변이 있으실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변이 좀 묽은데, 예. 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고, 예. 매일 가기는 하세요? 예, 거의 하루에 한 예. 번 보는데요. 많을 때는 3번도 이렇게 가야 되는. 예. 예. 변이 좀 묽게 퍼져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변비는 아니고요. 예. 이건 과민성 대장 증상인데요. 예. 예. 소화되는 건 어떠세요? 소화는 좀 잘 되는 편이라고 봐야겠죠. 잘 돼요. 예. 음식 드시는 게요. 예.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즐겨 드시는 음식이 따로 있나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반찬을 찬 음식을 잘 안 먹고요. 네.
찌개 같은 거나 아니면 네. 볶거나 이런 걸 잘 먹고 무침류나 김치 예.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예, 찌개나 볶거나 예. 무침류나 김치류는 별로 안 드신다는 거죠? 예. 뭐 밀가루 음식이나 또 인스턴트나 고기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나요? 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네. 예, 수제비나 라면이나 이런 예. 거 많이 먹습니다. 예. 얘기 중에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음식을 예. 일단 이거는 이제 변비는 아니시고요. 예. 과민성 대장 증상이신데요. 예. 지금 아침에 보시면 얼굴이 잘 붓는다고 하셨죠? 예. 푸석푸석하게 하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예. 그리고 소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소변은 정상적으로 잘 보세요? 양이 많거나 시원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소변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그런 한 번 소변 보러 갔잖아요. 그럼 연거푸 몇 번을 가고 안 가면 몇 시간씩 안 가고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증상들이요. 예. 지금 약간 체중도 나가시고요. 예. 이런 증상들은 이제 몸에 습이 차 있는 거예요. 아. 예, 몸에 습이 차 있어서 생기는 건데요. 예. 이제 대장 안에 습이 차 있으면요. 예.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끈적끈적하고 예. 축축하고 이런 성질입니다. 예. 근데 이런 성질들이 대장 안에 채여 있으면은 예. 일단 제일 나타난 증상이요. 예. 불쾌해요. 예. 시원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몸이 무거워요. 예, 몸이 맞습니다. 무겁고 이런 습이 차 있는 증상이신데요. 예. 여기서 음식을 되게 잘못 드시는 거예요. 습이 차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나 예. 이런 음식을 드시면 굉장히 습이 더 많아집니다. 예. 밀가루 자체가 밀이라는 그 곡식 자체가요. 예. 다른 곡식보다 물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는 편이에요. 예. 애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 뭐 약물을 써서 치료를 하시기 전에 예. 먼저 본인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조금 지키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라면이라든지 면류 계통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찌개나 이렇게 좀 자극적이거나 예. 맵거나 이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예. 본인이 지금 안 드시는 거 있잖아요. 예. 말린 나물이라든지 무침 계통 예.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드시고 예. 속에서 있는 습을 좀 일단 치료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지금 소화 자체는 잘 되시는 거로 봐서는 위장 기능이 크게 나쁘진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 습이 자꾸 끼니까 나중에는 이 상태가 되면 소화도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어오르는 게 나중에 살이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습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 계통을 예. 밀가루라든지 너무 축축한 것들 또 이제 찌개나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면서 맛이 진한 것들 예. 뭐 피자나 인스턴트 계통 음식들은 일단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예. 말린 나물 계통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알고 보니까 말이죠. 예. 좋지 않은 거는 아주 찾아서 많이 드시고 또 좋다는 것은 멀리 하신 그런 식습관, 이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러시니까 예. 그런 면만 좀 고치시면은 예. 어렵지 않게 좀 금방 잡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예. 예. 네. 한 가지. 그러면 여기 네. 특별히 그 습 제거하는데 뭐 특별히 좋은 음식 같은 건 없어요? 습을 제거해 주는 건 이제 율무밥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율무밥이요? 예, 밥을 지으실 때 예. 율무를 넣어서 좀 하셔도 좋고요. 예.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식이섬유가 조금 부족하신 편이에요. 과민성 대장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하는 건데요. 예. 그것 때문에 말린 나물 드시고 밥에다가 콩류나 예. 콩 있죠, 콩. 예. 예, 검은 콩이나 이런 거 넣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예. 좀 잡곡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단점은 예. 콩류나 이런 나물을 많이 드셨을 때 초반에 예. 가스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예. 그 경우에는 조금 드시는 양을 조절을 해가시면서 예. 지금 몸에 적응이 될 때까지 양을 차차차차 늘리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더 크게 더 고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예. 이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한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때 한의원 찾으셔가지고 뭐 이런 증상 설명하시고 한약 복용하시면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예,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확실한 치료법을 또 얻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연세와 체중과 예. 키와. 뭐, 네. 키는 예, 58이고요. 158. 예, 몸무게 한 50kg 나가고. 50kg 정도. 연세는요? 58. 예, 58이시고. 네. 근데 입술이 자꾸 말라가지고. 입술이 말라요? 이 꼬풀이기가. 네. 입안에는 안 마른데 이 꼬풀이기가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뜯으니까 예. 입술이 피가 나고 자꾸 그러거든요. 혀로다가 이렇게 좀, 침을 발라도 금방 마르고. 예. 예. 뭐 이렇게 발라도 금방 뻐쩍뻐쩍 마르고 이제 입술이 하도 갈라지고. 마르고. 예. 네. 이거 오래되셨습니까? 얼마나 예, 됐어요? 오래됐어요. 뭐, 몇 년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더 됐어요? 예. 네. 다른 증세는 또 없으세요? 소화 잘 되시고 비온도 잘 보시고요? 예, 다른 건 이상이 없어요. 추위는 뭐 그렇게 타시는 편은 아니시고. 예. 네. 자, 입술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예. 전화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술만 마르시나요? 아니면 입 안도 마르고 혀도 마르고 입안은 그러시나요? 안 말라요. 입안은 안 괜찮고. 마른데, 예. 이제 입술이 그렇게 마르고, 이제 네. 뭐 음식을 먹으면 쌀이가 잘 들리고. 사례가 잘 걸린다. 예. 지금 입술 마르는 거하고 사례 잘 걸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예. 그 사례가 잘 걸리기나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뭐 식도 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식도 쪽을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예.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받아보지 않았어요.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일단 뭐 정확한 거는 환자분을 직접 보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일단 뭐 주어진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면, 입술 자체가 마르는 거는 우리가 그 한의학적으로 볼 때 비장의 많거나, 비장의 열이 많아 그래요? 예, 위장의 열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봅니다. 입 안까지 말라 들어갈 때는 위장의 열이 심하거나 심장의 열이 쌓였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술 자체만 마르는 경우에는 비장의 열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한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약 복용을 하시는데 뭐 보약이나 이런 계통이 아니고요. 이제 위장의 즉 음기 자체를 촉촉한 음기 자체를 늘려줄 수 있는 율무요? 아니요. 위장이나 비장이 뜨거우니까 열이 차 있으니까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촉촉한 약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계통의 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요. 바세린 있잖아요. 예, 바세린을 발라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세린 자체가 보습제인데요. 근데 바르니까 금방 뽀쩍뽀쩍 마르고 바를 때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죠. 나중에 안 바르면 또 맹온 상태로 돌아가. 그렇죠. 그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단 말입니다. 밖에 날씨가. 이 경우에서 바세린이나 이런 보습제를 안 발라주면은 더 이게 터지고 나중에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건 이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세린 같은 걸 발라주시면 좋고요. 예, 이제 요건 한약 치료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약을 좀 가까운 한의원 방문하셔서 쓰시면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뭐 1, 2주 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은 충분한 치료 효과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증상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저 이순이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네. 이 겨드랑이, 예. 또 이 목이요. 목. 보이는 목만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그 어른들은 지저씨라고 그러면서 그런 게 달려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그리고요, 이 귀 쪽으로 볼에 가서, 지금 평생을 이렇게 두두두들 났어요. 네. 근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 그게 전부 까마져요. 네.
그러니까는 어른들 그 검버섯 모양 그렇게 까맣게 배기면서 이게 범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범위가 커져요. 피부 쪽인가요? 이건 이제 피부 쪽의 문제신데요. 네. 네? 피부 쪽이 문제인데요. 아, 그 지저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그 쥐젖이라고 하는 게 살이 좁쌀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면서 살이 붙는 거죠. 커요. 그게 좀 커서 살이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건 일단 제거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없애면 그게 괜찮아요? 예, 그건 피부과에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예. 지금 근데 왜 보이지 않는 곳, 네. 또 이게 목하고 겨드랑이만 생겨요? 보통은 그런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살이 민감한 쪽에. 예, 그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피부 쪽의 문제는요, 직접 그 환부를, 나타난 아픈 부위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부위를 직접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화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마 그게 꺼멓게 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좀 착색이 되고 변색이 좀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제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뭐 필요한 경우에는 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실질적으로 뭐가 안 저게 돼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가려워요. 여름에는요. 이렇게 찬바람 나면 안 가려워도 여름에는 엄청 가려워요. 이 뒤쪽으로 다 이 양쪽만. 그러니까 그거는요. 일단 피부에 나타난 문제 자체는 피부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요. 일단 보기 흉하니까 치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한의원에 오셔서 자세하게 우리 어머님의 체질을 한번 감별을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보통은 상초 쪽, 얼굴 쪽에 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그 이후에 한번 좀 연계해서 이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서초구에 있는 해우서 한의원의 김준명 원장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